같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메뉴판을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그냥 커피숍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안의 구조를 봅니다. 메뉴 가격의 패턴, 직원들의 동선 효율, 옆 테이블 대화에 숨겨진 감정선까지 동시에 들어옵니다. 같은 세상인데 전혀 다른 해상도로 보고 있는 거죠. 지능은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을 받아들이는 렌즈의 해상도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그 렌즈가 달라지면 세상이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왜 해상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외로워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니다. 기본 전제 하나만 깔겠습니다. IQ는 평균 100을 기준으로 종 모양 분포를 따릅니다. 전체 인구의 약 68%가 85에서 115 사이에 있고 130 이상은 상위 2%, 145 이상은 상위 0.1% 정도입니다. 1000명이 모인 강당에서 IQ 145 이상은 1명 정도. 이 사람이 느끼는 세상은 나머지와 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하나씩 따라가 봅니다. 의외로 가장 편한 구간은 가장 똑똑한 구간이 아닙니다. IQ 90에서 110,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여기에 속합니다. 마트의 진열 방식, 드라마의 전개 속도, 뉴스의 설명 수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구간에 맞춰 설계됩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마찰이 적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통하고 유행어가 편하게 체화되고 사회적 규범이 부담이 아니죠. 이건 비하가 아닙니다. 세상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건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꽤 유리한 위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교적 편안하게 작동하는 구간이죠. 조금 더 빨리 이해하는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사람은 편해지는 게 아니라 미묘하게 지치기 시작합니다. IQ 110에서 130, 상위 25%에서 2% 사이, 남들이 3시간 걸릴 일을 1시간 만에 끝냅니다. 보고서를 읽으면 핵심이 바로 잡히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경로를 빠르게 찾아내죠. 경제학적으로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IQ와 소득의 상관관계를 보면 120부근까지는 비교적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그 이후로는 완만해집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돈보다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두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바로 2단계부터 뭔가 미묘한 게 시작됩니다. 처음엔 그냥 답답합니다. 나만 급한가 싶죠. 이걸 왜 3번이나 설명해야 하지?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설명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대화가 안 맞는 건지 헷갈렸던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외로움은 다음 구간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문제는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대화가 안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내가 이상한 건가를 느낍니다. IQ 130에서 145, 상위 2%에서 0.1% 사이, 이 구간부터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소통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재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심리학자 레타 홀링워스는 지능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면 자연스러운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단어를 몰라서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사고의 속도, 추상화 수준, 유머 해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구간의 사람이 농담을 합니다. 거기엔 여러 겹의 맥락 전환이 들어있어요. 상대방은 첫 번째 겹에서 멈춥니다. 뭐가 웃긴 건데?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다르게 듣는 거죠.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반복되면 농담을 아예 안 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보통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그냥 입을 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사소한 불일치가 눈에 들어오고 뉴스의 이면이 보이고 대화 속 진짜 의도가 느껴집니다. 심리학자 돔브로프스키는 이런 경험을 설명하는데 과잉 흥분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영재성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프레임인데 지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유난히 강렬하고
감정의 폭도 함께 깊어지는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은 자신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회의에서는 유능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가면 갑자기 말을 줄이게 됩니다. 너무 많이 말하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건 아닐까요? 관심사를 꺼내면 공기가 어색해지고 분석적으로 말하면 무겁다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르는 척합니다. 일부러 느린 척합니다. 일부러 관심 없는 척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마스킹이라고 부릅니다. 왜 숨길까요? 간단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유지되니까요. 자기 방식 그대로 이야기하면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상대가 불편해하고 결국 스스로 톤을 낮추게 됩니다. 문제는 이 에너지 소모가 장기간 쌓이면 번아웃과 자기 소외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사람들과 웃고 떠든 뒤에 혼자 돌아와 유독 피곤했던 적 있으세요? 대화를 맞추느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도 못한 적 있으세요? 그게 성격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렌즈 차이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피로일 수 있어요. 고지능자의 진짜 고통은 생각이 많은 게 아닙니다. 생각을 줄여서 말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담을 훨씬 더 크게 겪습니다. 특히 고지능 여성의 경우 유능한 나와 관계 속에서 기대되는 나 사이의 간극이 유독 클 수 있습니다. 이건 지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기대와 역할 사이의 충돌에서 오는 마찰입니다.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면 차갑다는 평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면 여자답지 않다는 시선, 모임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꺼내면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인합니다. 관심사를, 분석력을, 때로는 자기 자신을요. 공감을 원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돌아오는 건 너는 잘하잖아 라는 거리감.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질투나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나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허용받지 못하는 환경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이거 내 이야기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렌즈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건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차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때부터 자기 자신을 숨기는데 익숙해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숨기는 습관이 나중에는 성격처럼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단절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IQ 145 이상. 이 구간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소통 피로, 마스킹, 자기 검열이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이 구간에서 자주 언급되는 경험은 번역의 피로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단순화해야 합니다. 설명은 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하나도 전달되지 않은 느낌. 4K 영상을 저화질로 압축하면 디테일이 사라지듯이요. 이 영역에 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업적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여정이었다는 점이죠. 라마누자는 자신의 수학을 알아봐 줄 사람을 찾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건넜습니다. 외로운 이유는 혼자 있어서가 아닙니다. 같이 있어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을 존재론적 외로움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IQ 145 이상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소통이 어긋나는 경험은 115인 사람도 130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나는 왜 자꾸 안 맞는 사람처럼 느껴지는가라는 질문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IQ가 높으면 불행한 걸까요? 연구 결과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숫자보다 환경이 더 중요해집니다. IQ가 높을수록 소득, 건강, 교육 수준 같은 객관적 조건은 대체로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한가라는 질문은 훨씬 복잡합니다. 여기서는 IQ보다 환경과 관계가 더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많은 고지능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험은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만큼 그 문제를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도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될 때 삶의 만족감과 안정감이 좋아졌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멘사 같은 모임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결국 행복을 결정하는 건 IQ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가? 어쩌면 이게 지능보다 더 중요한 변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IQ 구간별로 세상이 어떻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습니다. 지능은 계단이 아닙니다. 높다고 우월한 것도 낮다고 열등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 다른 렌즈를 끼고 있다는 사실. 그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렌즈가 다른 것뿐이죠. 반대로 당신의 생각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틀린 건 당신의 주파수에 맞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잘 통한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늘 내가 조금 겉돈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런 심리학 기반 콘텐츠가 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